결론만 말씀드리면 멀티태스킹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뇌는 하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완벽한 공부법 특강 15강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멀티태스킹이 왜 뻘짓인지, 그렇지. 멀티태스킹의 허구에 대해서 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클리셰,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뭐지? 남자들은 하나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뭐 여성분들은 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혹은 꼭 남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개인차로 야 나는 뭐 멀티태스킹 좀 할 줄 아는데 너는 이렇게 뭐 하나밖에 못해. 어떤 분은 아 나는 한 번 할 때 하나밖에 못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멀티태스킹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뇌는 하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두 개를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두 가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래요, 맞아. 두 개는 안 하고 있다. 빙고. 예. 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나는 뭐 이렇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냐면 하나를 우리가 거의 자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업무 보시잖아요? 걸으면서 핸드폰 업무를 볼 수는 있어요. 걷는 거를 굳이 자각하지 않아도 자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추천하는 게 뼈아대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등하교할 때, 예. 그다음에 뭐 운동할 때, 뭐 이렇게 뭐 자전거 탈 때, 그다음에 뭐 트레드밀 이렇게 그렇지. 뭐 뛸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하라 그런 거예요. 자각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들. 그럴 때는 두 개가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가 집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의가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음악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따라 부르고 있으면은 이미 그렇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독서를 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책을 쓸 때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단 가사가 없는. 가사가 없는 거. 왜냐면 가사가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의가 분산이 됩니다. 거기서 음악 뭐 가사에서 고용성이라도 나오면 그렇지, 난리 나요. 칵테일 효과까지 나오는 거고, 심지어 그 음악도 막 엄청 그 자극적이고 너무 좋은 음악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찬송가 들으면 안 되겠네. 영성 나와갖고 영성 나와갖고 그렇지. 찬송가 들으면 큰일 그렇지, 나겠네. 고영성에 또.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음악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에 또 심취하게 돼요. 너무 음악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소에 안 듣지만 그냥 이렇게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음악 풀로 틀어놓은 게 있어요. 가사 안 나오고. 그런 거 틀어놓고 합니다. 틀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집중한 다음에 딱 집중이 풀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음악이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음악이 흐르면 기분이 좋아. 내가 음악을 동시에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멀티태스킹은 없는데 간혹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다? 내가 음악을 듣는 공부하는 건 뭐다? 내 집중하고 있다면 음악을 안 듣고 있는 거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은 그거네. 무의식하고 의식은 같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정확하게 주의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주의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는 자각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력은 자각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선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벗어난 맥락 얘기인데 요즘 우리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인주어 책 제가 다 읽었는데 이제 그게 지구력, 육체적 지구력을 어떻게 버틸까에 관한 얘기인데 심지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달리기는 무의식적으로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뇌가 얼마나 진짜 골 때리냐면은 여러분이 달리기랑 뇌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은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실험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막 문제를 풀게 하고 뇌를 피곤하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운동 수준에서는 하등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최고 수준의 달리기나 사이클 선수, 그러니까 완전 프로들한테 적용한 건데 예를 들어 프로들이 뭐 42.195를 뭐 2시간 만에 뛰었다. 이건 좀 제가 만들어낸 숫자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그 전에 수학 문제를 잔뜩 풀고 만약에 그걸 뛰었다. 그러면 원래 평균적으로 2시간 10분 만에 뛸 거를 뇌가 포화가 됐기 때문에 2시간 20분 만에 뛰게 돼요. 뇌가 지쳐갖고 벌써.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무의식인 것도 여러분이 뇌를 쓰면은 그 무의식 활동도 그 퍼포먼스가 줄어듭니다. 심지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의식과 의식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무의식과 의식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지금 되는데 말씀이 예. 되게 많은 걸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약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맥락은 안 맞지만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력 어떤 그 뭔가를 버티는 능력이라 했을 때 정신과 육체는 연결돼 있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엄청 연결돼 있어. 우리 이거 1차발장에 썼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그 몸에 영향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쓰면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멀티태스킹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걸 동시에 두 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어떨까요? 에너지 소모가 심하지. 그럼요, 안 돼요. 심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과 육체는 연결돼 있고, 또 정신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했을 때 데미지는 있는데 멀티태스킹 자체가 효율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인은 자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각하지 않아도 뇌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요. 엄청 받죠. 예. 그래서 그 내가 다른 걸 하면 동시에 할 때 이거 자동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작지만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하는 것 자체도 데미지가 되게 심한데,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심한데 하나가 아예 내가 거의 자동으로 하고 있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뇌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난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오늘 정신 에너지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여담인데 이제 저랑 고 작가님은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듀어 같은 거는 이제 견디다 인듀어잖아요. 이제 근데 견디다 이제 육체적으로 어떻게 지구력을 올릴 것인가에 관한 책이라서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랑 완전 다른 분야의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걸 갖고 다시 재해석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 그게 그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본인이 전업 달리기 선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캠브리지인가 뭐 옥스퍼드인가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받아서 엄청 그 진짜 역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 인디오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소름 돋았어. 진짜 자기 효능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 얘기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작가님 아까 말한 거 몸이랑 진짜 머리랑 뇌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공부법 1장 내용이랑 소름. 나 이 사람 번역본 보고 쓴 줄 알았어. 2018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왔어. 우리가 먼저 나와서 다행이야. 그래서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공부 1장이랑 완전 똑같아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에서 또 다른 얘기 여담에 여담 가보면은 속도까지 되는 거죠. 저는. 다른 내용인데 거기 있는 내용. 되게 놀라운 게 우리는 책을 거의 두 권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챕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미관식이에요. 뒤가 중요한 거였어요. 둘 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하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이게 따뜻하게 2018년에 그렇죠.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벌써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 생각해볼 게 많죠. 요번 장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저희가 우리 책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멀티태스킹에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되게 연구를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멀티태스킹이 아니면 6가지 이유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제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타 대학에서 한 연구였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휴대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운전을 할 때 휴대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속도가 느려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운전하는데 그냥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근데 실제로는 늦어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나는 늦어진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각도 하지 못하는데 이걸 동시에 하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 늦어지는 거예요.
특히 운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음. 그래서 내가 뭐 이 두 개가 간섭 현상이 없는데 실제로 저도 그 운전할 때 당연히 휴대폰을 안 들지만 이 블루투스 폰으로 전화통화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게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지금 늦어진다는 게 도달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운전해서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는 도달시 전혀 안 늦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늦어지죠? 여러분이 반응 속도 늦어집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블루투스 껴서 뭔가 안전한 것 같잖아요. 아니 그 블루투스로 하니까 이렇게 들고 안 하니까 뭔가 안전한 것 같은데 여러 실험들이 여러분이 운전할 때 통화하는 것은 때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그렇죠. 심각하게 반응 속도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낮출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기 그래서 때문에 안 하는 하거나-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오면 끊으세고 그렇죠. 받지 마시고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맞습니다. 뭐 횡단보도 같은 데 섰을 때 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안전하게 실제 사는 실험으로는 휴대폰을 드나 핸즈프리를 하나 거의 차이가 안 나게 이게 다 났습니다. 지금 멀티태스킹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멀티태스킹이 안 좋은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속도가 느려진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실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두 가지를 할 때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벌쓸 때에도 내가 놓치는 게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뭐 엎은다거나 아무튼 실제 업무나 어떤 주변 상황에서 내가 실수가 잦아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결국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 할 때 실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하나는 이건 당연한 거 기억력 저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하면 그게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 기억에는 더 안 좋다. 왜냐면 정신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 거니까 더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기억력이 더 하나에 집중해서 끝내고 다른 하나를 집중해서 끝내는 것보다 동시에 할 때 기억력이 훨씬 더 안 좋다.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게 재밌어요. 하나가 폭식 가능성이 높대요. 왜요? 그거는 처음 들어봤네. 이게 보통 이제 이 멀티태스킹이 뭐가 있냐면 뭐를 내 시간 아끼려고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못하게 되고 더 먹게 되는 그렇지. 거구나. 내가 먹는 걸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업무 하면서 이 먹는 건 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식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전 이거 몰라서 저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좀 조심해야겠네 네, 이거는. 저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창의력 하는 것은 이제 이 기억력과 연결돼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단기 기억편이랑 연결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창의력 하려면 뭔가를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단기 기억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B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잖아요. 근데 A, B를 창출할 때 단기 기억력에 일화 완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들 막 이거를 합쳐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멀티태스킹 하면 주의력이 분산이 되면서 단기 기억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들이 A, B, C, D 이렇게 있어서 잘 버무려야 되는데 뭐 A, C밖에 없어.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멀티태스킹은 창의력도 저하시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주변 환경 인식 부족, 그러니까 이제 부주의한 어떤 일을 많이 벌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도가 매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혹 이거 있잖아요. 막 다리미질 하다가 멀티태스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 오니까 막 다리미 들고 막 전화한다 이런 이런 에피소드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실수 확률이 높아지고 이 실수가 단순히 어떤 업무적 실수가 아니라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대표적인 것이 운전 같은 경우. 그래서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 등등. 멀티태스킹이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을 그냥 짧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태스킹 없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멀티태스킹을 하려는 그 자체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정신 에너지를 더 소모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심지어 그 멀티태스킹이 내가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 정신에는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 라는 것들을 갈무리 하셔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시고 그거를 끝내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허구다. 멀티태스킹은 없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어떤 집중력 또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거 좀 마무리하면은 좀 이거보다 큰 철학에서 좀 마무리 해드리면은 여러분 뭐 한 맥락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게 좀 큰 이 철학의 원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속독 찾고 뭐 멀티태스킹 찾고 그게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맥락에는 뭐가 있냐면 근간에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유한하고 시간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24시간으로 하루는. 그냥 그 안에서 뭔가를 더 했으면 되게 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독도 찾고 가짜 속독, 가짜 멀티태스킹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공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있는 게 뭐냐면은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앞 강의에서 얘기했죠. 여러분이 한번 선순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많은 아웃풋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뭔가 공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근데 그 선순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잠복기를 거쳐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선순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큰 철학으로는 진짜.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높아야지만 정확한 전략이 나오는 건데 이게 메타인지 낮다 보니까 이게 눈을 보기 효율적이지만 실제로 효율적이 않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타인지 높일 수가 있냐? 맨날 똑같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뇌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바른 메타인지가 높아지고 바른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 아는 형이 좀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한 형이에요. 근데 나한테 뜬금포로 빌 클린턴 얘기하면서 빌 클린턴이 왜 대단하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대요. 내가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그 형이지만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랬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있어. 네. 그 책만 읽으면 책만 읽고 남의 얘기만. 그 다음에 나는 싸가지 없는 것 같아. 책 읽으면서 남의 얘기 듣는 게.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빌 클린턴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만나면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음 회에는 또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되게 궁금한데요? 아주 유사하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종목이 결정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단기 기억에 그 4가지 체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시간에 멀티태스킹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아까 지나가다가 뜬금포로 빌 클린턴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날 기회가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빌 클린턴 헛소리인지는 또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커니즘은 책을 읽으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만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만나야지. 나는 방법이 있긴 있어. 만날 수 만나야지. 있어. 예, 만날 수 있어. 예, 오늘 15강이었죠? 15강 멀티태스킹의 허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단계 기억. 그 꿀팁 뭐 하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비밀이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 우리 비밀을 함께 같이 전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